일단 활용. 사각함수 활용. 삼각 활용. 이라고 할까? 여기고. 그러니까 처음 배경 지식 먼저. 뭐 다 아는 걸 수도 있고 모르는 걸 수도 있고. 원주각이 뭔지 아니? 원주각? 봐봐. 이것도 다 필요해요. 필요 없는 게 없고. 처음 시작은 요거부터 갑니다. 원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위에 원주 위에 A라는 점하고 B라는 점이 이렇게 있다 이거야. 용어지 용어. A, B라는 점을 제외한 또 다른 데에 점을 잡아서 원주 위에 점을 잡아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런 이 각도를 원주각이라고 얘기한다. 얘 이름이 원주각이에요. 이렇게 원주각. 기억나지? 또 다른 점을 잡잖아? 그리고 A랑 연결하고 B랑 연결했을 때 이런 요각 역시 동일한 이름인 원주각이라고 합니다.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기억하면 되지. A라는 B라는 A, B라는 요 동일호에 대해서 그치? 원주의 점을 잡고 원주각을 만들었을 때 이루는 요 각도는 항상 동일하다. 그치? 알고 있어도 잘 기억해 놓고 그래서 동일호에 대한 원주각은 동일합니다. 원주각 동일하다. 다 동일해요. 1번. 2번 간다. 2번. 중심각이 뭔지 알아? 중심각이 뭐냐면은 원의 중점과 연결한 각도를 중심각이라고 해요. 이렇게. 여기 있는 분홍이가 중심각인데 중심각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는 여기 있는 원주각의 무조건 2배 된 결과가 중심각이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억하면 되지. 원주각 곱하기 2가 요거에 대한 중심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배경 지식은 다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봐봐. 원주각하고 중심각 사이의 관계는 왜 2배일까? 라고 하면은 삼각형의 외곽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표현한 건데 밑에 증명 버릴 게 없으니까 다 주워가야 돼.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도형은 니네가 다 어려워하는 거니까 봐봐. 여기 A라는 점이 있고요. 여기 B라는 점이 이렇게 있는데 임의의 점을 잡아서 이렇게 그었을 때 이를 원주각이라고 하지, 그치? 원주각. 그리고 여기는 요 각을 세타라고 할 거야. 세타. 일단 세타. 이렇게 났다. 그리고 다시 중심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중점과 잡아서 이렇게 연결해요. 그치? 그랬을 때 요 각이 뭐야?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치?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위에 원주각을 만든 이 원주의 점과 원의 중심을 연결합니다. 쭉 연결해 놓고 이렇게 여기 있는 요각을 알파라고 하면은 얘 2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는 요각도 똑같이 알파가 되고 그치? 삼각형의 외곽에 의해서 여기는 요각은 얼마가 되냐면 2알파가 된다. 이렇게 다시 갑니다. 그럼 얘가 만약에 베타라고 하면은 여기는 요각도 똑같이 베타라고 되지 않을까? 얘 반지름 2등변 삼각형. 그럼 여기는 요각은 삼각형의 외곽이기 때문에 2베타라고 되는 거다. 그 위에 있는 요 각도는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게 세타였는데 여기는 중심각을 나타내는 얘는요 2알파 플러스 2베타라고 해서 여기 있는 요 중심각은 2세타가 되는 게 맞아요. 원리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원주각, 중심각 얘가 기본이고 그럼 요거 좀 확장해서 다시 나오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잖아. 원 안에 내접해 있는 어떤 사각형이 있다 이거야. 이렇게 막 생긴 사각형이다. 이렇게. 요거는 뭐 기억할 수도 있겠지. 여긴 요각을 알파라고 하고요. 여긴 요각을 베타라고 하면은 알파랑 베타 사이 관계는 뭐가 있어? 그렇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180도야. 왜? 왜냐면 동일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거로 돌아갑니다. 요 호에 대해서야. 일단 첫 번째 요 호에 대해서 선생님 원의 중심하고 원의 중심 요 정도 합시다. 원의 중심하고 이렇게 연결했더니 맞지? 원주각이 알파니까 중심각이 얼마예요? 2알파. 그럼 다시 똑같이 가요. 그럼 요거는 요 호에 대해서 원주각이 베타니까 중심각은 얼마야? 2베타지. 그럼 2알파 플러스 2베타가 360도가 돼야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180도야. 이렇게 된 거다. 그렇지? 원리는 다 알고 있어야 돼. 까먹을 일이 없으려면. 다시 또 가요.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배경식만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아직. 원의 중심을 지나는 어떤 선분을 긋고요. 그치? 또 원주위에 이미 한 점을 잡아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지?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거는 여기 있는 요 각이 무조건 얼마야? 90도지.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다. 배운 지식 끝났어요. 이제 사인 법칙으로 갈 거고, 사인 법칙에서 필요한 것들을 몇 개 얘기하면 이제 문제풀이 바로 갈 거니까 사인 법칙으로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1번 사인 법칙이다. 사인 법칙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이 이렇게 있고, 원에 A라는 점이 있고요, B라는 점이 있고, C라는 점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막 찍었고, 원의 중심 요 정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래서 요 A, B, C라는 삼각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거다. 삼각형에 대해서 우리 컴퓨터적으로 항상 반시계 방향으로 점을 찍고요. 됐나? 반시계 방향으로 점을 찍고, 그리고 컴퓨터적으로 대문자 마주하고 있는 요 소문자를 변의 길이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고 일반적이야. 그치? 다시 이제 활용할 거야. 요 큰 원의 반지름을 대문자 아리아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치?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아, 선생님 요거를 이용해서 사인에 대한 값을 표현할 건데 이렇게 해볼 거예요. 첫 번째, A라는 점을 막 이동해도, 그치? 이동해도 B 요거에 대한 각은 바뀌지는 않잖아, 그치? 그래서 이동합니다. 어떻게?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이동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요 점을 A'이라고 이렇게 한번 놔볼까? C 길이 변했지. 이거 뭔지 몰라. B 길이 변했지. 이거 몰라. 근데 A는 똑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했던 거. 아, 선생님 요거 원의 중심 지나니까 요거는 90도예요. 다시. 여기 있는 요 선분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게 맞냐면은 2R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맞지? 아,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각과 여기 있는 요 각이 동일하니까 사인 A라고 하는 요 결과치는요, 얘분의 얘가 되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결과가 뭐야? 2R분의 A예요. 이렇게 되는 게 사인 법칙의 처음 시작입니다. 90도 만들고 표현하는 거야. 다시 두 번째 합니다. B도 막 이동해서 중심을 지나도록 만들 건데 귀찮다.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사인 B라고 하는 거는 2R분의 B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사인 C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R분의 C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표현된 거다. 됐지? 그럼 봐봐. 너네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건 옛날에 할 때 선생님 뭐 다 필요 없고 막 공식만 외우고 이렇게 했잖아. 그렇지? 아니야. 알고 있어야 된다. 알겠지? 이렇게 만들어졌고, 아, 요거부터 시작이다. 알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럼 다시 갑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활용할 때는 이렇게 놓고 활용도 합니다. 나는 한다. 많이 한다. 많이 하니까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게 매개변수라는 저 용어가 있거든. 매개변수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걸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거를 이제 비유를 하는 거지. 오케이? 이제 용현이라는 애들 설명하기 위해서 뭐 바보라는 걸 이렇게 비유하거나 이렇게 비유하는 것들을 매개라고 해. 오케이? 매개인데 여기 있는 이 세 개를 하나로 묶을 거야. 묶을 때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는 게 뭐가 있냐면 ER이라는 게 있잖아. 그치? ER이라는 공통적인 걸로 이렇게 세 개를 다 표현할 거야. 그럼 일단 첫 번째, 여기에서는 요 뒤에 있는 거 필요 없어. 결과만 필요한 거야. 요거랑 결과만. 양변에 ER만큼 곱할 거고 사인 A만큼 나눴더니 ER이라고 하는 이 결과가 요거네. 사인 A분의 A예요. 이렇게. 그럼 얘도 똑같이 ER 곱하고 사인 B만큼 나눴더니 ER이라는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지 않을까? 사인 B분의 B야. 또 밑에는 ER이라는 결과가 사인 C분의 C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맞지? 이거. 그럼 ER은 저 원에 대한 어쨌든 지름이니까 여기는 ER이 이렇게 되겠지. ER이 사인 A분의 A랑도 같은데 요 ER은 사인 B분의 B랑도 같고요. 또 요 ER은 사인 C분의 C랑도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봐봐. 사인 법칙을 언제 쓰는 것 같아? 첫 번째, 사용하는 방법, 왜 사용하고 언제 사용하는지를 얘기해보면은 ER이라는 요 매개를 이용해서 얘를 하나로 묶었잖아, 그치? 근데 ER이 뭐냐면은 요 삼각형의 외접하는 원이야. 그치? 그래서 얘는 사인 법칙을 언제 사용하냐라고 하면 1번이 어떤 삼각형의 외접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 외접원 이야기?
그러면 99%는 다 사인 법칙이에요. 하진아. 오케이? 사인 법칙이라는 건 언제 사용하냐면 외접원 나오잖아? 그 말만 나와도 그냥 사인 법칙이야. 오케이? 그럼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선생님, 요거 원 말고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쓸 수 있지. 두 번째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묶잖아? 이렇게? 두 개만 묶자. 어차피 묶여있는 거니까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두 개만 묶잖아. 그러면은 쌍쌍이라고 하지. 쌍쌍이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쌍쌍이.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렇게 사용한다.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A, 여기 B, 여기 C야. 그리고 마주하는 A랑 마주하는 B랑 마주하는 C인데 문제를 딱 보니까 여기 있는 A각 알아. A변 알아. B각 알아. 근데 여기 있는 얘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쌍쌍이를 사용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관계식 만들고 요 관계식 만들어서 그냥 B만 표현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두 번째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됐나? 좀 이따 보여줄게요. 두 번째 사용 방법이 요거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비율 관계에 사용하는 게 세 번째야. 비례식이라고 얘기하지. 세 번째, 3번. 비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에 대한 예시 세 개를 다 보여주거든, 좀 이따가. 일단 1번부터 부연 설명. 어떤 삼각형이 외접원이잖아? 뭐 당연히 알고 있을 수 있겠는데 1번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보자면 어떤 삼각형이 있어, 이현아.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어요. 이 삼각형에 외접원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어떤 삼각형이든 모든 삼각형에 외접원 다 존재합니다. 이게 모든 삼각형의 외접원은 무조건 존재한다. 무조건 존재합니다. 얘가 첫 번째 거에 대한 부연 설명. 다시 얘기하면은 어떤 삼각형이 있든 간에 사인 법칙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두 번째 싹싹이는 요 비유로 끝났고 세 번째로 가볼게요. 세 번째로 봐봐. 2분의 1이 4분의 2랑 똑같죠. 얘 딱 쳐다보면 얘 비율 관계라고 했을 때 용현아 어떤 비율을 나타내고 싶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분모 분자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게 맞겠지, 그치? 그래서 분모와 분자의 비를 나타내는 거야. 오케이. 2대1, 이렇게. 근데 이거 말고도 이렇게도 많이 사용합니다. 얘는 분모끼리와 분자끼리에 대한 비도 이용한다. 다시 얘기해서 2대4가 1대2랑 비율이 똑같아요. 이거 사용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이렇게 활용돼요. 봐봐. 2분의 1과 4분의 2와 6분의 3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오케이. 분모 혼자 1대2, 2대1, 2대1, 2대1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렇지? 근데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여기 노랑이는 분모 분자의 비 2대1이 분모 분자의 비 4대2랑 같고요. 분모 분자의 비 6대3이랑 같아요 라고도 표현이 되지만 분모끼리 분자끼리 비야. 그래서 분모끼리 비율이 얼마? 2대 4대 6 요게 1대 2대 3에 대한 비를 갖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갑자기 이걸 선생님이 왜 설명해요? 라고 하냐면 분수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치? 분수가 나와 있다면 기본적으로 비례식을 얘기하는 거고 요 비례식에서 어떤 관계를 놓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여기서 실제로 3번에 해당하는 건 3번 비례식. 선생님 저게 성립하니까 A가 누군지 몰라도 B가 C가 누군지 몰라도 사인 A 대 분모끼리 분자끼리 사인 B 대 사인 C라고 한 요 결과가요 A 대 B 대 C랑 항상 비율이 똑같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는 언제 쓰이냐면은 요렇게 딱 나와 있을 때만 사용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형태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고 요 형태 그대로야. 형태가 똑같아. 요 형태에서만 사용한다. 이거 말고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럼 봐봐. 거기 문제를 봐서 이제 하나씩 선생님이 베껴볼게요. 사인 법칙. 불러갑니다. 이게 어렵지 않지? 익혀놔. 왜? 머리가 왜? 갑니다. 출발.
문제를 많이 풀어줄 거고,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 외에는 다 숙제야, 다 숙제. 1117번부터 가요. 가볼까? 오른쪽 그림과 사각형 ABC에 대해서 요거다. 이거 뭐냐면은 쌍쌍이지, 그지? 근데 쌍쌍이, 선생님이 요거 설명하고, 부연 설명을 조금만 더 할 건데, 일단 요거 먼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45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75도예요. 그리고 여기는 요 길이가 12고요. 얘가 B다. 쌍쌍이네. 맞지? 왜 그러냐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니까 너 두 개 더하면 얼마야? 130? 130? 왜 얼마예요? 120. 120이래. 왜 얼마야? 60도지, 그치? 왜 쌍쌍이야? 60도 10이 알아. 한 쌍 알아. 다른 쌍에 대한 결과를 구할 거야. 쌍쌍이다. 이렇게 쓰는 거지, 그치? 지금 예시를 그냥 보여주는 거고, 어렵진 않지. 사인 45도분의 B가요, 뭐랑 같냐면은, 사인 60도 분의 12랑 같습니다. 라고 놓고 계산해서 B 값 구하는 게 첫 번째. 그럼 다시 두 번째. 저기 있는 거 잘 정리 다 해와. 니네 이거 저 정리해야 돼. 알았지, 용현아? 숙제 안 하면 이제 뒤질 줄 알아. 용현아? 네. 알았지? 네. 선생님이 진짜 열심히 문제도 많이 풀어주고 열심히 나갈 건데, 그 나간 데까지는 무조건 숙제 다 해와야 돼. 믿는다. 갑니다. 부연 설명. 추가, 참고. 참고. 제1 코사인 기억나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제1 코사인. 제2 코사인이 지금 현재 코사인. 그래. 기억하네. 제1 코사인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봐봐. 제1 코사인 법칙인데, 제1 코사인 법칙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제1 코사인을 딱 적용해갖고 문제를 풀라는 건 아니고, 이런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봐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합니다. 여기 A, 여기 B, 여기 C. 마주하는 변의 길이를 A라 하고, 얘는 B라 하고, 얘는 C라 할 거야. 제1 코사인은 뭐냐면은, 타고 간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이건 뭐냐면, 타고 간다, 이런 느낌이고, 선생님, 뭘 타고 가요? 라고 하면은, 얘는 특수각만 타고 간다야. 타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특수각만 타고 간다. B랑 C가 특수각이야. 라고 예를 들어서 얘기해보면, A에서 밑에 수액을 내립니다. 이렇게. 오케이. 여기는 얘가 특수각이 누군지 현재 모르지만, 특수각이다. 그러면은, 요 길이가, 선생님, 얘는 C 곱하기 코사인 B가 요 길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얘는 C 곱하기 코사인 B야. 타고 가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가 특수각이야. 그럼 얘도 B 곱하기 코사인 C예요 라고 해서 이렇게 타고 가서 표현하는 걸 제1 코사인 법칙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뭐만 보이면은, 특수각만 보이면은 무조건 타고 가는 거야. 오케이?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만 했고 더 뭐 식 필요가 없어. 여긴 요 문제를 다시 풀 건데 어떻게 풀 거냐면은, 봐봐. 여긴 얘가 각이 일단 두 개가 주어져 있대. 이렇게 해서 얘 45도, 그리고 얘는 75도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얘 45도, 얘는 75도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타고 가는 거 보여줄게. 바르고 고운말을. 여기 12가 있다. 봐봐. 타고 가볼게. 익혀나? 맛있어? 타고 가볼게. 여긴 얘 특수각 살려야 돼. 얘는 75도 특수각이 아니니까 죽여버려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수액을 이쪽에 내려요. 얘 죽인다 이거지, 그치? 익혀나? 여기가 몇 도냐면 45도 되지 않을까? 얘 90도 45도니까 45도야. 이렇게. 그럼 1대1대 루트 2의 길이비를 갖는다. 여서 이건 얼마? 6루트가 된다. 근데 봐봐. 75도 중에 얘가 45도잖아. 그럼 여긴 얘는 몇 도야? 30도야. 그럼 얘는 특수각이네. 그럼 다시 타고 갑니다. 타고 왔더니 1대 루트 3의 길이비니까 이거 얼마예요? 2루트 6이지. 맞지? 이거는 1대 2의 길이비니까 얼마야, 길이가? 그렇지, 요렇게 구하면 된다. 이게 사인 법칙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 맘대로 해. 저렇게 이용해. 근데
저것도 알아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선생님 나는 다 이렇게 풀어. 이게 중딩 방법이거든. 중3 때 이게 많이 했거든 이렇게. 나는 다 이렇게 푸니까 너네는 선택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선생님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답만 맞춰와. 알겠지? 이게 빠진 거예요. 어? 그 과정에서 빠진 거. 아니 이거 중3 거야. 어. 이게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중3 때 저렇게 타고 가서 얘기를 많이 했고 중3 거고 뭐 기억을 해도 뭐 안 해도 상관없어. 아, 그렇네. 중3 때 저렇게 했었지.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몇 개만 더 부연 설명을 하고 다시 진도 계속 나가요. 요거는 다 끝난 다음에 여기 있는 개념 부분 지울 거고 다시 요걸 표현하려면은 잘할 걸 일단 믿고 다시 갑니다. 봐봐.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여긴 요각을 세타라고 하고요. 여긴 요게 길이가 A야.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선분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될까? 얘 분의 얘가 코사인 세타잖아? 얘가 분모, 얘가 분자인데 약분되고 코사인 세타만 남으려면은 A 곱하기 코사인 세타여야지 얘 분모, 얘 분자였을 때 코사인 세타만 남겠지? 이렇게? 다시 가요. 하지는 안 돼. 요거는 사인 세타라고 하면 얘 분모, 얘 분자일 때 사인 세타잖아, 그치? 그럼 누가 될까? A 사인 세타. 그치, 이렇게 표현하는 게 첫 번째 부연. 참고. 이게 되게 자연스러워야 돼. 여기서 되게 많이 쓸 거거든, 활용해서. 다시 갑니다. 삼각형이 또 있어요, 직각삼각형이. 여기가 세타고, 이번에는 여기가 A다. 이렇게 해볼까? 됐지? 그럼 다시 가요. 여기는 요 선분의 길이는 뭘까요? 얘 분의 얘가 탄젠트지. A 탄젠트 세타. 맞아. A 탄젠트 세타야. 이렇게. 다시 갑니다. 여기는 요 선분의 길이는, 오케이. 얘 분모, 얘 분자, 코사인 세타여야 돼? A분의 1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분의 A예요. 이렇게 되는 거다. 오케이? 그래, 뒤집히지, 그치. 다시 갑니다. 마지막. 가서, 이거 세 개만 기억하면 돼. 이게 뭐 엎어져 있고 막 그럴 건데, A야. 여기가 세타야. 요 선분의 길이는, 얘분의 얘가 얘가 분모. 그치. 원리가, 맞아. 사인 세타분의 A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요. 여긴 얘는 얘 분모, 분자, 탄젠트. 탄젠트 세타. 그렇지, 됐어.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요 세 개를 참고를 잘해야 요거를 표현할 수 있으니 잘 하십시오. 근데 요 세 개는 요거를 표현하기 위한 건 아니고, 여기 도형이 이제 죽어라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도형이 죽어라 나왔을 때, 하진 안 돼! 줄림 잡게 뭐 하진 않아. 죽어라 나왔을 때 도형을 해석을 깔끔하게 잘하려면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다. 알겠지? 다시. 넘어가서 1122번으로 갈 거고 선생님이 이건 해줘야 된다 이거 해줘야 돼 이런 거는 선생님 다 추려서 얘기를 할 거니까 1122번 갈 거고 이거는 조금 어려운 편에 속하는 문제다. 1122번 가볼까? 봐봐, 삼각형이 하나가 있어요. 삼각형이 이렇게 큼지막하게 하나가 있다. 이렇게 있고 여기는 요 길이가 8이고 몰라. 여긴 요 길이가 6이에요. 그리고 이게 쭉 갈라서 몰라. 여긴 요각을 알파라 했고 여긴 요각을 베타라 했다. 근데 여기는 요 선분의 길이와 요 선분의 길이가 똑같더라. 그렇지? 근데 문제에서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가 뭐게? 라고 물어봤네. 다시 얘기해서 알파랑 봐봐.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냐면 알파와 베타 사이의 관계를 원한 거야. 사이 관계. 얘가 뭐게? 라고 했는데, 그치? 알파는 어디 있네? 여기 있지? 베타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치? 그럼 두 삼각형 사이의 관계를 구해야 되는데, 보니까, 길이가 똑같네. 그럼 길이를 내세워서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 맞지? 그래서, 길이라는 공통적인 부분 1, 길이. 공통적인 부분, 길이가 똑같으니까.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여기가 있다. 여긴 요각을 세타라 하잖아? 몰라. 여긴 요각은 뭐예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지. 선생님 사인 법칙을 이용할 건데 그 이유가 요 변의 길이가 나왔는데 요 변을 어떻게 쓸 거야? 그치? 사인 법칙을 사용하려면은 각변 쌍쌍이라고 할 거니까 요 변의 길이가 나와서 요각과 요 변의 길이가 나와서 요각을 이용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길이 하나와 뭐 각 하나를 공통적으로 삼고 각각 사인 법칙을 이용해 보면 여긴 요 삼각형에서의 사인 법칙은 누가 되냐면 사인 알파분의 요 길이 L이라 하자. 사인 알파분의 L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8이랑 똑같아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8이랑 똑같아. 근데 우리 배웠잖아. 각변환 뭐야? 사인 세타지, 그지? 네. 사인 세타? 그래서 여긴 얘는 필요 없어요. 얘는 뭐랑 같냐면 사인 세타분의 8이랑 같아요. 이렇게 이런 거고. 하나. 그럼 사인 알파분의 L이 사인 세타분의 8이랑 똑같네? 하나? 두 번째. 여긴 요 삼각형에서 만들어 볼까요? 요 삼각형에서? 만들어 봤더니 어떻게 만들어진대? 사인 베타분의 L이 뭐랑 같냐면 사인 세타분의 6이랑 같아요. 이렇게. 공통적인 게 뭐가 있어요? 사인 세타와 L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변을 똑같이 어떻게 할까? 사인 세타만큼 곱하자. 그리고 사인 알파만큼 곱하자. 라고 했더니 어떻게 표현되냐면 여기 위에 있는 식은 사인 세타 곱하기 L은 8 곱하기 사인 알파랑 같습니다. 라고 한 게 위에 있는 식. 그치? 양면 똑같이 사인 베타랑 사인 세타 곱했더니 이것도 사인 세타분의 L, 사인 세타 곱하기 L 얘는 6 곱하기 사인 베타랑 같네. 그럼 결과적으로 이 두 개 같다는 거네? 이렇게? 맞지? 그래서 8 곱하기 사인 알파 얘는 6 곱하기 사인 베타랑 같구나. 이렇게? 선생님이 이상한 비례식을 표현할 건데 얘 똑같이 뭐 약분되니까 얘 4구에 3이잖아. 양변 똑같이 12만큼 나눠볼까? 나눠봤더니 요거예요. 3분의 사인 알파가 4분의 사인 베타랑 똑같다. 이거 선생님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뭐예요? 분모 분자 비율 똑같아. 1번. 2번 뭐야? 하진아, 분모끼리 비율과 분자끼리 비율 똑같습니다. 그럼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에 대한 비가 3대 4다. 그럼 요 결과 얼마야? 사인 베타분의 사인 알파야? 4분의 3. 그치, 4분의 3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다. 얘가 기본적으로 비율 관계를 나타내는 거니까 비율 관계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분수로 표현하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알겠지? 하진아, 네 하나도 기억 못할 것 같은데. 안 돼. 지금 처음 시작인데 지금부터 그러면 안 돼요. 다시 뒤로 가서 봐봐. 여기 근데 선생님 이게 얘기해볼까?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하게 하면 누가 제일 중요하게? 응? 1번 1번, 2번, 3번. 기내식 1번 1번, 3번, 2번인가? 2번이 좀 많이 나오는 2번. 2번인 것 같아. 하진 뭐 제일 중요하게 아무나 찍어봐. 압도적으로 엄청 압도적으로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압도적이다. 그래서 이제 문제 니네 막 기본 문제 딱 나와갖고 이게 뭐야? 이거 뭐 아까 전에 처음 했던 저 문제처럼 저기 뭐야 이거 얼마게 이렇게 나올 수는 있지. 기본 문제 나올 수 있는데 그거보다 이제 활용이 돼서 나온다 치면은 감히 얘기하지만 사인 법칙은 100%예요. 오케이. 넉넉하게 줘서 99%이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1%는 얘다. 기내식은 아니에요. 아씨. 거의 7%? 2%, 1%.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압도적이야. 알겠지? 외접원 하면 무조건 요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다시 갑니다. 여기 다른에서도 계속 나와요. 각변환이 어느 정도밖에 안 나오냐면 요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 정도밖에 안 나오고 각변환 혹시 좀 까먹었잖아. 그럼 이제 문일여고 애들이나 삼각함수 그래프 시험 보면 안 들어갔던 친구들은 선생님 따로 모아서 수업을 할 때 각변환만 잠깐 듣고 가. 갑니다. 112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A각은 150도. 이게 중요하다니까 제일 중요한 97%를 차지하는 제일 중요한 거. 150도 A는 7입니다.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얘는 대충 한번 그려볼게. 외접원에 대한 걸 물어봤네? 그럼 생각해, 코사인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코사인 법칙인가 뭔가 고민할 필요 없이 그치. 그래. 그냥
이거는 뭐 생각할 여지 없이 그냥 무조건 저거야. 사인 법칙. 얘 7이지. 150도에. 아, 150도야? 다행이다. 150도.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혹시나 하고 얘기하면은, 선생님, 저, 사진은 아직 안 했단 말이지? 각 변환을. 그래서,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사인 세타랑 같구나. 나중에 사각함수 그래프 선생님 수업을 따로 떼서 할 건데, 그때 설명을 할 거고, 이거 활용해서는 이 정도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지? 저긴 제도 사인 법칙을 한번 이용해 볼까? 사인 법칙을 이용해 보면은 사인 150도 분의 사인 150도 분의 7이요. 뭐랑 같냐면 2R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도 180 마이너스 30도니까. 그치? 뭐랑 같아? 그치? 사인 30분의 7이에요. 근데 사인 30도가 얼마예요? 2분의 1 역수치하니까 요거는 14라고 됩니다. 얘는 대문자 R 외접원의 반지름이 7이에요. 그래서 뭐 둘레를 구하든 넓이를 구하든 다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됐지? 어렵지 않지? 비중이 커요. 다시 1129번으로 갑니다. 29번.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에 내접한 삼각형 ABC 둘레의 길이가 20이다. 사인 A 더하기 사인 B 더하기 사인 C의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요거지, 그렇지? 한번 가볼게요.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조만하게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A, B, C라고 해서 몰라 이렇게 생겼어. 얘 A, 얘 B, 얘 C야. 얘는 A고요. 얘는 B고 얘는 C야. 막 원리를 이용해갖고 막 난 요걸 막 이용할 거야 이런 거 하지 말고 선생님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있지. 처음 시작이 뭐였지? 이었잖아. 맞지? 그럼 사인 A는 뭐랑 똑같냐면은 이 R분의 R이 얼마요? 5지, 10이지, 이제? 이 R분의 A랑 같아요. 그럼 사인 B는요, 이 R분의 B랑 같아요. 10분의 B랑 같고요. 사인 C는 이 R분의 C랑 같습니다. 세 개 다 더하세요 라고 한 건데, 문제에서 사각형의 둘레가 20이니까 A, B, C 더한 게 20이다. 쭉 더하면은 결과가, 그치? 10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얘가 20이잖아. 그 결과가 2야. 그래서 요거를 굳이 요걸 써가면서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원리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요걸로 합니다, 요거로. 오케이? 다시 뒤로. 야, 큰일 났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냐. 1133번. 1133번 가기 전에 봐봐, 선생님이 힌트를 좀 주자면은 1135번 보잖아? 1135번은 지금 한 거랑 비슷한 유형이다. 1129번이랑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1129번 참고하면서 1135번 풀면 되고, 그치? 다시 이것도 일단 패스. 어디로 가냐면은 1137번으로 갑니다. 이제 마지막이다, 거의. 이제 어려운 문제 선생님 풀어줄 거 지금 2개 있고, 저 1, 2, 3번에 해당하는 거 하나씩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거는 거의 마지막이에요. 1137번 갑니다. 1137번. 가볼까? 어떤 사각형 ABC에 대해서 A랑 B랑 C에 대한 각의 비율이 3대 2대 1이다. 그렇지? 몰라. 근데 사각형 뭐 대충 할 거야. 일단 대충 해야 돼. A, B, C에 대한 비율이 C, B, A 이렇게 해볼까? 어쩔 수 없다. 여기 갑시다. 3대 2대 1이다. 라고. 오케이. 요거는 3세타. 요거는 2세타. 요거는 세타잖아. 이렇게. 세 개의 합이 180도여야 되니까 6세타가 얼마야? 180도다. 그럼 세타가 얼마요? 그렇지. 세타가 30도예요. 그러면은 얘가 몇 도? 90도. 얘는 90도. 얘는 60도. 얘는 30도다. 믿고 일단 가볼게요. 오케이. 요거니까 막 길이 비율, 특수각 B야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A 대 B 대 C인데 이렇게 나올 때만 쓴다니까? 얘 1% 저거야, 저거. 1% 딱 이렇게밖에 안 나와. 얘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예요. 비율 관계고 사인 90도가 얼마요? 1. 사인 B는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아빠고. 대 2분의 1.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비율 관계니까 동일 배수를 해도 동일 약분을 해도 상관이 없겠지, 나눠도. 네. 그래서 2배만큼 했더니 2대 루트 3대 1이 A, B, C에 대한 비율. 이럴 때만 쓰는 거였다. 이거 말고 쓰는 경우가 있을까? 없어요. 딱 이렇게밖에 안 쓴다. 다시 뒤로 쭉 가서 1143번. 또 일단 패스. 3개 더 해야 돼. 다시 1144번으로 갑니다. 이 삼각형이다, 삼각형. 봐봐. 사인 제곱 B 더하기 사인 제곱 C는 다음과 같습니다. 봐봐. 삼각형이 있는데요. 조그맣게, 여기 A고, 여기 B고, 여기 C야. 쉽게 얘기하면은 A각하고, B각하고, C각 더하면은 180도야. 이렇게 시작하지, 그치?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1144번은 사인 제곱 B, 사인 제곱 B, 플러스, 사인 제곱 C, 사인 제곱 C, 얘가, 사인 A 곱하기 사인 A 곱하기 사인 B 플러스 C 안 써. 각도한 거 뭐다 써. 그치? 그래서 사인 그래 파이 마이너스 A인데 선생님이 여기에선 요거 하나만 알자라고 했지. 요게 사인 A랑 같아. 그치? 그래서 요거는 결과적으로 사인 제곱 A네.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얘 봤더니 선생님 비율이 똑같아요 보다는 좀 더 명확한 게 요거다. 선생님, 사인 A가 2R분의 A, 2R분의 B, 2R분의 C니까 요거는 이렇게 쓰는 거야. 4R 제곱분의 B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얘 4R 제곱분의 C 제곱은 4R 제곱분의 A 제곱과 같아요. 이거 뭐 상수 다 떼버려도 되잖아. 그래서 B 제곱이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A 제곱과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직각삼각형이야. 이 정도 보여주면 되겠지. 사인 법칙을 이용한 거는 뭐 요 정도가 최선이야, 최선. 됐지? 다시 1100쭉 지나가서 쭉 지나가서 1149번을 합니다. 이제 선생님이 유형 설명하는 거 다 끝났고요. 이제 줄 거고. 영상은 오늘부터 열심히 올릴 거니까 열심히 잘 참고해서 잘 정리 다 해갖고 다 알고 있어야 돼. 알려준 거는 완전 다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기현아? 완전히 다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내가 물어봤는데, 저 뭐지? 막 이러면은, 선생님이 다리가 아파서 진짜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하고, 지금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거든? 조심해. 1149번 갑니다. 1149번. 그림같이 몰라, 씨. 근데 이 길이가 이렇게 됐대. 근데 문제는, 연부터 B까지 거리를 한번 구해볼까라고 해서 한번 표현해볼까? 이거 아까 전에 용현아 뭐 한다고? 이거 그 제1 코사인 법칙. 그렇지. 타고 간다. 열심히 타고 갑시다. 얘 45도. 아까랑 뭐 똑같네. 45도. 얘는 75도. 도형을 얼마나 잘 쓰냐, 이 정도야, 이제. 얘 90입니다. 문제에서는 요 선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타고 가보자. 특수가 아니고 다 쪼개. 필요 없어. 이렇게. 오케이. 얘 몇 도? 45도지. 그래서 1대1대 루트 2의 길이 비를 그렇지, 좋아. 45 루트 2. 필요 없지만 다 쓸 거고. 얘는 45 루트 2. 얘 45도니까 여긴 요각은 30도가 될 거고요. 그렇지? 1대 루트 3 얼마? 45 루트 2. 그렇지? 오케이. 그럼 다시 1대2의 비니까 얼마? 30 루트 6. 그렇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0부터 B까지 길이는 30 루트 6이다. 1번 첫 번째, 두 번째. 1150번도 똑같이 갈 거고요. 밑에다 가볼게. 1150번. 갑니다. 이렇게 있어요. 이게 쭉 있어서. 얘가 등대야, 등대. 얘 등대. 이렇게 써있다. 등대라고 돼 있고, 얘 봤더니, 얘 30도야. 근데, 뭐 굳이 여기다 딱 집어넣고, 여기 60도래.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얼마요? 50. 루트 3. 선생님이 아까 전에 사인 법칙 하기 전에 이거 참고해갖고 이게 중심각과 원주각 사이 관계할 때 했었지. 이거 60도예요. 그 외곽 관계에 의해서 너의 합이 얘일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거 얼마? 30도. 오케이. 야, 그럼 이등변이네. 요 길이 얼마예요? 50. 그래, 됐어.
1대 2의 길이를 갖습니다. 얼마? 25 루트 3. 1대 루트 3의 길이를 갖습니다. 얼마예요? 75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나는 굳이 사인 법칙을 써가면서 문제를 풀어보겠다 하면 맘대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일단 뭐 사인 법칙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어. 그리고 이제 어려운 문제를 쭉 풀고 어려운 문제를 몇 개 같이 풀고 아니야. 쉬었다가 어려운 문제를 같이 풉니다. 진짜. 지금 필기는 하지 말고 열심히 보고 좀 이따가 문제를 푸십시오. 이렇게 생겼다.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고요. 이 직각삼각형이야. 잘 느껴야지? 이 직각이에요. 이 길이가 6이고, 이 길이가 8이고. 이 길이가 1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점피를 띡 잡았는데, 여기? 야, 여기 쫙 수렴을 내려서, 여긴 요점, 수직. 이렇게. 수렴을 쭉 내려서, 여긴 요점, 수직. 이렇게. 맞지? 그리고 문제에서는 갑자기 여기는 요 길이도 좋네. 이게 뭔데 이게 막 줬어. 근데 어쨌든 이렇게 줄 테니 저기 있는 저 선분의 길이를 한번 구해볼까? 여기 있는 요 Q부터 R까지 선분의 길이를 구해볼까? 이렇게 얘기했다. 그치? 상황이 너무 복잡하지.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 얘는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90도니까 여기 있는 요 점과 요 점이 지름의 양끝점이면서, 그렇지? 지름의 양끝점이 원을 그리잖아? 그러면은, 이 수직이니까 이거 지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 그렇네. 이렇게 생겼겠네. 맞지? 그럼,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요 길이, 요 주황이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요 각을 세타라고 하면, 요 초록색 원의 지름이 얼마예요? 6. 그치? 6이잖아. 오케이. 그럼 사인 세타분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 x가 뭐랑 똑같냐면 6이랑 똑같다. 오케이?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라는 길이는 6 곱하기 사인 세타랑 똑같은데, 야, 사인 세타는 여기 있는 큰 사각형에서 구할 수 있지 않나? 큰 사각형의 사인 세타가 얼마예요? 뭐지? 얼마야? 10분의 6이지, 그치? 그래서 5분의 3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는 6 곱하기 5분의 3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선분의 길이 x야 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다. 어렵지? 새로운 도형을 만들어서 하는 건 다 어려워. 그래서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다 기억해야 된다. 오케이? 야, 이거 한 선분에 대해서 직각삼각형 2개가 붙어 있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원을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구나 라고 기억해야 돼요. 알겠지? 다시 뒤로 갑니다. 1136번 가보자. A가의 크기가 2분의 파이보다 크고 직각삼각형이 아닌 둔각삼각형이지, 그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AB가 길이가 더 기네. 그럼 이렇게 써야겠네. A, B, C 이렇게 그냥 쓸게요. 쓰고 문제에서 A, B에 B, C에 내는 수혜발을 H라고 했으니까 수혜발 내린다. 이 정도 내려가겠지? H 그리고 이건 얼마냐면 2야 길이가 이렇게 생겼다. 됐지? 다시 계속 문제에서 A, B랑 A, C의 길이 B가 루트 2대 1이니까 요거는 길이가 루트 2 L이라고 되는 거고요. 요거는 L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 뭐 구색은 나는 다 갖췄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잘 생각하면 되는데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길이가 50파일 때 선분 BH의 길이만 구하면 된다. BH의 길이만. L 값만 찾으면은 나 이거 구할 수 있거든, 그치? 그럼 갑니다. 문제에서 이제 뭘 얘기했냐면 이 문제에서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가 50파이라는 거는 삼각형의 반지름 길이가 얼마예요? 넓이가. 이 삼각형 ABC, 삼각형 ABC 외접원의 넓이가 50파이야. 그럼 반지름 길이가 얼마니? 그치, 대문자 R은 루트 50, 한마디로 5루트 1화 되겠지, 그치? 이렇게 된 거다. 오케이? 그럼 갑시다. 나는 다 필요 없고, 여기 있는 요 변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문제에서.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비각을 잘 살려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비각. 이거? 오케이. 여긴 요각을 세타라고 해요. 아, 오케이. 그러면은 사인 세타는 나왔네? 맞지? 예. 사인 세타는 뭐야? 얘분의 얘니까 사인 세타가 얼마예요? 루트 2 L분의 2라고 되지 않을까? 그치? 그리고 L에 대해서 사인 세타를 표현했는데 다시 사인 세타를 L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게 또 있어. 뭐? 사인 법칙이다. 사인 법칙 이용해서 사인 세타를 표현하잖아? 그럼 얘는 뭐라 그랬지? 2R분의 그러니까 10 루트 2분의 뭐 마주하는 변의 길이 L이랑 같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여기는 얘는 뭘 이용한 거냐면은 사인 법칙을 이용한 거고요. 선생님이 공식만 달달하게 외우고 2R은 사인 A분의 막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 사인 법칙을 이용한 거고 여기는 얘는 저기는 삼각형의 삼각비를 이용한 겁니다. 삼각비.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사인 세타나 여기 있는 사인 세타가 똑같아야 되니까 루트 2분의 루트 2L분의 2가 뭐랑 같냐면 10 루트 2분의 L이랑 같아요. 대각선의 곱이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라고 해서 L값 구한 다음에 요 pH 길이 표현하면 된다. 오케이? 어려워서 사용한 거고 이건 문제 어려운 거 맞습니다. 맞으니까 얘는 삼각비를 이용할 수도 있고 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 있으면은 이런 관계식을 갖다 얘기하는 것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 다시 뒤로 계속 하나 남았다. 어려운 거 1143번 갑니다. 자, 가보자. 사각형 ABC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 한번 골라볼까 라고 했는데 봐봐. 이거 기억나나? 봐봐. A보다 B가 더 크고요. B보다 C가 더 크다. 야, 이거 A는 2R 곱하기 사인 A지. 응? 아, 그럼 이건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 어떻게? 2R 곱하기 사인 A. 사인 법칙 머릿속에 달달 다 알고 있어야 돼. 얘보다 2R 곱하기 사인 B가 더 크고요. 얘보다 2R 곱하기 사인 C가 더 큽니다. 근데 잘 봐봐. 사각형 ABC라고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A각이 180도보다 클 수 있어? 없어요. 그럼 A각, B각, C각이 전부 다 A, B, C가 전부 다 0보다 크지만 즉 180도보다는 작아요. 여기다 사인을 씌우잖아? 그럼 사인 A랑 사인 B랑 사인 C는 부호가 전부 다 뭐야? 양수야, 양수. 0보다 큰 양수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맞지? 얼싸잖아. 얼싸. 올, 다, 양수, 사인만 양수, 1, 2, 4, 5면 다 양수야. 됐지? 이렇게 갑니다. 그럼, 요거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 다 양수구나. 2R, 2R, 2R 상수 떼버리고. 맞지? 다 양수니까 제곱해도 죄송한 게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래서 제곱해요. 그럼 사인 제곱 A, 와, 사인 제곱 B, 와, 사인 제곱 C, 이렇게 얘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에서 코사인을 물어봤잖아. 코사인을 돌아가야 되거든. 그럼 여기 얘는 1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제곱 A,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B,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C지, 그치? 그래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A보다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B가 더 크고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C가 더 큽니다. 1 떼고 양면 똑같이 부호 바꿔봤더니 코사인 제곱 A가 더 크대. 뭐보다? 코사인 제곱 B보다. 근데 코사인 제곱 C가 더 작다. 봐봐. 지금 단편적인 예로만 봤을 때 크기는 얘가 이 순이잖아. 그치? 근데 저기 있는 요 보기에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얘가 크기가 이렇게 될 건데 코사인 A보다 코사인 B가 더 크고 코사인 C가 더 클 수 있을까? 절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코사인도 코사인이야. 1, 4분면에서는 부호가 양수인데 2, 4분면에서는 부호가 음수야. 근데 끽해봤자 90도보다 큰 게 셋 중에 하나밖에 안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럼 대소관계가 바뀌어봤자 하나밖에 안 바뀐다. 그래서 알 수가 없어.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가 맞고요. 근데 그거보다 크기가 얘가 더 큰데 갑자기 그거에 대한 값을 비교했더니 얘가 제일 작을 수가 없잖아. 거꾸로 될 수가 없으니까 잘못됐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케이? 다시 니은 갑니다. 니은부터 이제 뭐 쉽지. 니은은 기억 때문에 어려운 거고, 니은은 사인 B가 뭐랑 같다 했지? 2R분의 B랑 같고요. 사인 C가 뭐랑 같냐면은 2R분의 C랑 같습니다. 선생님 하는 거 잘 보면은 다 이게 다 비슷해요. 2R분의 A랑 같습니다. 2R 뺐더니 B 플러스 C가 A보다 크냐? 맞아, 틀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거든. 봐봐. 어떤 삼각형이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부가적인 설명들을 모르는 게 있으면 다 적어놔. 다음에 또 나왔는데 이거 몰라요.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다 적어놓고, 이런 것들, 부가적인 것들 선생님 시험에 다 낼 거야. 다음 주에. 다 적어놓고 다 기억하십시오. 알겠지? 나 아는 건데 그러면 적을 필요 없어. 여기 A고 B고 C예요. 사각형이 되려면은 여기 있는 한 변보다 여긴 얘가 구부러져야 되잖아? 그래서 두 변의 합이 더 커야 돼. 왜? 구부러지면 더 길어지니까. 사각형의 결정 조건에서는 여기 있는 B보다 한 변보다 나머지 두 변의 합이 더 커야 되고요. 한 변보다 나머지 두 변의 합이 더 커야 되고요. 한 변보다 나머지 두 변의 합이 무조건 더 커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만 완성이 되면 얘가 삼각형은 완성이 된다. 이 세 개가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야. 결정 조건이라고 합니다. 사각형의 결정 조건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안 봐도 무조건 성립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얘는 뭐 코사인 막 이렇게 물어봤잖아? 이런 경우가 아니고는 전부 다 길이로 바꿔야지 파악이 가능하다. 봐봐. 삼각함수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삼각함수. 막 표현되어 있어요. 이거를 다 길이로 바꿔서 이야기해야지만 표현이 가능하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오케이?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 잘 적으십시오. 디귿도 길이. 이거 디귿은 일단 생략할 거니까 나머지 잘 해보고, 이제 여기서 끝나기 좀 아쉬워서, 저기 있는 코사인 법칙을 갈 거고요. 코사인 법칙은 증명만 하고 한 문제 풀고 딱 끝입니다. 알겠지? 코사인 법칙. 선생님 코사인 법칙을 증명을 굳이 30분 거에 다 했는데 증명을 굳이 하는 이유가 뭘까? 시험을 볼 거야. 옛날에 코사인 법칙 증명 선생님 잘 안 했거든? 왜 그랬냐면은 도형의 이해도가 좀 높은 친구들은 저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지 중3 때 막 중2 때 그런 아이들은 냅둬도 그냥 잘 활용하거든. 근데 그러지 않으면은 혹시나 불안한 마음에 증명까지 할 거니까 증명까지 다 잘 외우든 뭐 하든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알고는 있어야 된다. 갑니다. 응? 갈게요. 출발. 코사인 법칙 두 번째 코사인 법칙입니다.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몰라. 이렇게 있고 A, B, 여기 C야. 이렇게. 코사인 법칙 내 알지? 모르네? 이 선분의 길이를 난 A라고 할 거고요. 선분의 길이를 B라고 할 거고, 선분의 길이를 C라고 합니다. 근데 좀 이게 강력해서 이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어떻게 돌려도 이렇게 돌려도 다 알고 있어야 된다. 됐지? 일단 선생님이 증명은 좀 이따 할 건데, 지금 공식을 다 쓸 거니까 다 기억해야 됩니다. 무조건 외우더라도 다 외워야지 뭐.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라고 해서 피타고라스부터 시작한다라고 했었고, 제곱식을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이야 에다가 코사인 A야. 이렇게. 암기? B제곱은 피타고라스부터 시작할 거고, A제곱 더하기 C제곱에다가 제곱식을 만드는 과정이야 라고 할 거고, 에다가 코사인 B각입니다. 다시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AB 곱하기 코사인 C예요 라고 이렇게까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물론 아니야. 더 알고 있어야 된다. 다시 갑니다. 여기는 얘를 이용해서 코사인 A를 한번 정리해 볼 건데, 정리. 어떻게 하냐면은, 야, 얘 넘기고 A제곱 넘어오자. 얘는 좌변, 얘는 우변으로 이항할 거야.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지울 거예요. 어차피 이거 유도하는 거야, 2BC 곱하기 코사인 A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코사인 A는 이라고 하려면은 2BC도 나오면 되겠지. 그래서 코사인 A는 이라고 할 거고, 요것도 딱 하면 딱 바로 튀어나와야 돼. 요거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에요. 사실 얘 똑같이 갑니다. 코사인 B는 툭 치면은 튀어나와야 돼, 다. 2AC분의 A제곱 플러스 C제곱에다가 마이너스 B제곱이고요. 얘 똑같아. 코사인 C는요, 2AB에다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마이너스 C제곱이다. 툭 치면 다 튀어나와야 된다. 알겠지? 봐봐, 선생님이 이제 증명을 할 거다. 중요하니까 알아서 뭐 영상으로 정리하든 맘대로 하는데 이번 토요일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갑니다. 난 요거를 증명해 볼 건데 요거. 이렇게 할 거예요. C에서 A각 살릴 거야? A 변 살릴 거야? C에서 맞은편에다가 마주하는 변에 수렴을 내려요. 이렇게. 그렇지? 오케이. 요 길이 알 수 있잖아? 아까 했잖아. 나 A각 살릴 거야? 그러면은 B 곱하기 코사인 A가 요 길이네. 맞지? 얘는 B 곱하기 코사인 A야. 이렇게 하나. 두 번째. 요 선분의 길이는 뭐가 될 거냐면은 B 곱하기 사인 A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럼 보세요. 여기 있는 요 길이가 C에서 요만큼 뺀 거지. 이게 C 마이너스 B 곱하기 코사인 A야. 이렇게 얘기할 거다. 맞지? 그럼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의 피타고라스지. 도형의 제일 기본은 첫 번째 닮음, 두 번째 피타고라스가 끝이다. 알겠지? 피타고라스 이용해요. 그럼 A제곱은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니까 B제곱 곱하기 사인 제곱 A 플러스 저거 제곱이야. 그럼 C제곱에다가 플러스 B제곱 곱하기 코사인 제곱 A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배 BC 곱하기 코사인 A야 라고 이렇게 표현되잖아. 맞지? C 마이너스 B 코사인 A 제곱한 거예요, 이거는. 그치? 근데 봐봐. 여긴 이편아, 여긴 얘랑 두 개 더하면 뭐 나오니? B제곱으로 딱 묶여서 해서 다시 써볼게요, 그냥 천천히. B제곱으로 딱 묶여서 속에 사인 제곱 A가 있고요. 플러스 코사인 제곱 A도 있습니다. 1. 그치? 다시. 얘는 뭐야? 뒤에 C제곱 있고, 마이너스 2배 BC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A다. 이렇게. 됐지? 그 얘가 얼마? 1이잖아. 그 정리해보면은, A제곱은 B제곱에다가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곱하기 코사인 A예요. 라고 하는 게 아까 처음 써있던 요 코사인 법칙이다. 저거 살리고 요거 살릴라 했더니 요렇게 가는구나. 증명하라고 할 거고 증명 써! 이 시험도 볼 겁니다. 알겠지? 사인 법칙 증명 써! 볼 거니까 기본이야. 야, 공식 모르면은 문제 못 풀어. 알겠지? 기본 증명 다 하고 공식 다 써. 이렇게 할 거야. 사인 법칙 중요한 거 몇 가지 있다 했지? 세 가지. 다 적으라 할 거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알겠지? 코사인 법칙은 저 중요한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봐봐, 이거 증명 다 했거든. 뭐 이렇게 되는 거구나. 증명 알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럼 코사인 법칙 선생님 언제 써요? 라고 언제 써요? 이게 흔히 이렇게 얘기하거든. 땀나, 씨. 이렇게 흔히 이렇게 얘기하거든. A각, B각, 점, C각, 점, 변길이 A, 변길이 B, 변길이 C라고 해서 너네는 내가 알려줄 때도 그렇게 나는 알려준 적이 없고 이렇게 하지마 라고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했었냐면 그 문제집 보면은 두 변과 끼인 각을 알 때 코사인 법칙을 쓰세요. 막 일단 이상한 소리 해놓는단 말이야. 그치?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됐지? 봐봐. 여기는 공식 하나만 갖다 써볼게요. 이거 이렇게 그렇습니다. 저기 공식에 들어가는 요소들을 보잖아. 그럼 A가 들어가고 B가 들어가고 C가 들어가고 A 각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요 네 개로 구성되어 있는 식이야. 는 고로 지금 요 네 개 중에 하나를 모르잖아? 그러면 그냥 공식 쓰면 돼요. 그 네 개의 구성 요소가 뭐냐면은 세 변과
한각이에요, 한각. 한각 중 모르는 게 있잖아? 그치? 모르는 게 있잖아? 그 무조건 코사인 법칙입니다. 오케이? 그 이상한 거 하지 마. 이상한 거, 두변과 끼인 각이 있어야지, 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쓰고, 세변이 있어야,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안 나온다. 옛날, 선생님 시대 때나 그렇게 나왔던 거를, 좀 무식하게 선생님들이 연구도 안 하고, 요즘 그렇게 나오지도 않는데, 모의고사보면 그렇게 나오는 게 없어. 연구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옛날에 배웠던 대로 설명하는 무식한 선생님들을 따라가지 말고, 요거예요. 알겠지? 세 변과 한 각 중 모르는 게 있잖아? 모르는 게 있으면은 사용하십시오. 알겠지? 그냥 공식에 차곡차곡 잘 대입만 하면 답은 바로 나온다. 오케이? 코사인 법칙은 요거까지 하면은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없으니까 제발 공식 증명 공식 이거 오케이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야 씨 오늘 망했네. 어우 야 씨 너무 아파. 오늘 망했네 해서 일단 저 코사인 법칙으로 가요. 저기 있는 1154번으로 갑니다. 뭐 망한 김에 진도 나가고 상담 2명, 토요일 3명, 오늘 2명. 오늘 토요일 2명. 기아 때문에 내일 또 오니까 내일 또 상담할 거고. 오늘 2명. 난 오늘 하고 싶다. 왜요? 오늘 새벽이라고. 2명. 저를. 선착순. 2명? 성훈이 다음에? 하진이는 다음에? 내일, 오케이. 잠깐만. 근데 제가 1박 가야죠. 1번. 갑니다. 출발. 보세요. 얘 베스트긴 하지, 얘가. 베스트야. 공식 쓰기 너무 베스트야. 베스트긴 하지만, 요게 중요하다, 요게. 알겠지? 이거 물어볼 거야. 코사인 법칙 쓰면서 이것도 써!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알겠지? 갑니다. 요거는 베스트예요. 공식 대입할 수 있어? 물어본 거니까 A 제곱은 옆에 있는 두 변의 제곱에다가 77, 49 더하기 88, 64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7 곱하기 8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120도랑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열심히 연산해서 얘 구하면 답이에요. 선생님, 이런 거 안 나온다며요?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산화도 그래프가 시험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친구들도 까먹었어 봤는데 이거 얼마니? 여서 기억을 대내어 선생님이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은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봐봐, 사인 180도 마이너스 세타는 그냥 사인 세타야. 삼각형 안에서 얘기할 거니까 180도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이거 하나. 두 번째,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야. 이 두 개만 기억합시다. 사진 알겠지? 사각함수 그래프 당장 필요 없어요. 각 바꾸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돼. 알겠지? 얘는 똑같아? 예. 뭐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얘는 뭐랑 똑같아? 마이너스 코사인 120도. 똑같으니까 적용해서 여기까지 구하면 된다. 숙제는 일단 어디까지 하면은 숙제는 하나 더 해야 돼. 1159번까지고 1158번은 같이 하나만 더 합시다. 야, 시간이 너무 없는데. 이거. 아니야. 취소. 숙제는 1157번까지입니다.